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단원 확인 문제 79페이지 소단원 확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풀어왔죠? 이 부분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진도 나가거나 다시 문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요 문제는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일 것 같아요. x 세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은 0이니까 x 플러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16 이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여기는 x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여기는 근해 공식을 쓰면은 짝수 공식 쓸 수도 있겠죠. b'이 마이너스 2니까 x는 a분의 1분의는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ac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0이니까 루트 12i가 되고요.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하겠습니다. 1번에 2번. 자, 이런 문제 3차식.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조립제법 써야겠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랬어요. 개수를 보면 이렇게 1과 마이너스 2면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와 8은 역시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배수꼴이 되면은 그냥 묶으라고 했죠. 자, 앞에 거는 x제곱으로 묶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퀄 0.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해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는 정리하면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여기서는 x는 2인데 중근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중근이라고 써야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자, 3번 문제는 인수분해 딱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인수정리와 조립법 써야 될 것 같아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 하자. 그런 다음에 x 대신에 2의 약수들을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f1 1 빼기 4 플러스 3 플러스 2는 6 빼기 4니까 2 0이 아니네요. 자,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거 그냥 보나마나 0 아니네요. 네, 마이너스가 너무 크죠. 자, 2 대입해 볼게요. f2 2 대입하면 8 빼기 16 플러스 6 플러스 2 16 마이너스 16 0이네요.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하겠다. 그럼 조립제법 씁시다. 1 마이너스 4 3 2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해가 뭐가 나와요? 여기서는 x는 2이고 여기서는 x는 b'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x는 2 또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으로 좀 좁은데요. 좁은데 그냥 풀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눈에 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x 제곱으로 공통인수를 묶을 수 있어요. 인수분해 기본 원칙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통인수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도 바로 되네요. x제곱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바로 답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답을 x는 0 중근 또는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5번 풀겠습니다. 여기도 조리제법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개수가 곱하기 1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앞에 거는 x 세제곱으로 묶어볼까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1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1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는 x는 1 나오고 여기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또는 2분의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다. 네, 이제 6번은 칸이 좀 좁아서 좀 옮겨서 하겠습니다. 자, 좌변을 이거 4차식이죠? 인수분해 되는 거 바로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인수정리와 조리제법 써야 될 것 같아요.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요 x에다가 8의 약수들을 대입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f1부터 대입해 봅시다. 1 빼기 6 플러스 7 플러스 6 빼기 8. 자, 8 플러스 6 그러면 14. 그리고 마이너스 14니까 0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x-1 한 다음에 여기에 3차식 이퀄 0 한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3차식은 무조건 해가 하나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실근은 무조건 하나 나와요. 나중에 이제 저 3차 함수를 배우면 확실하게 아는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은 하나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미리 해가 뭐가 나올지를 여기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f-1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플러스 6 플러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세 개 더하면 14 빼기 14 또 0이네요. 그러면 요것도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f1도 0이고 f-1도 0이니까 fx는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을 모두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조리제법을 바로 1과 마이너스 1로 두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더 대입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2차식 나오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2차식 남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조립제법을 써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6, 7, 6, 마이너스 8을 우선 x 플러스 1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7,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8, 제로. 자,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여기다가 알파 대신에 1 넣으면 되겠죠?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8, 8, 제로.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원래 fx는 0이었는데 이게 뭐랑 같아지냐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이거랑 같아져요. 근데 얘도 인수분해 되네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그러면 해가 바로 나왔습니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플러스 1 또는 x는 2 또는 x는 4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쓸 때 특히 4차식일 때 3차식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4차식일 때는 이렇게 0이 되는 값을 하나 구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3차식을 다시 한번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써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1번 방법이죠. 1번. 그러니까 이렇게 0이 되는 값을 하나만 찾아서 1차식과 3차식의 곱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8의 약수들을 또 대입해 봐서 또 0이 되는 값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가 되는 게 바로 2개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 조립제법을 이렇게 2번 써주면은 여기 2차식만 남게 되죠. 그럼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니까 요 2차식은 바로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은 근해 공식 써서 해를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i일 때 실수 a, b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자, 요 3차 방정식의 개수를 보니까 1과 a와 b와 3인데 a,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모두 실수죠. 자, 실수계수 방정식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i가 근이면 이거의 혈례복소수인 i도 역시 근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요 방정식에 두 근이 마이너스 i와 i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이너스 i와 i.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근을 더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i와 i를 대입해 가지고 식을 정리해 보면 우선 i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i가 더 편하니까 i 세제곱 플러스 ai 제곱 플러스 bi 플러스 3은 0. 자, 그러면 마이너스 i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a 플러스 bi 플러스 3이 0이니까 i 없는 걸 먼저 생각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b의 i가 0이어서 a는 3 그리고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인데 자, 이거 지금 몇 번 나온 건데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요. 다 묶으면 돼요. x제곱에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3 이퀄 제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 0이니까 자, 여기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근이 나오고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구하려고 하는 게 a 값, b 값. 그러면 a는 3, b는 1. 그리고 나머지 두 근은 마이너스 i가 한 근이었으니까 여기 i 하나 나왔고, 그리고 마이너스 3 하나 또 나왔네요. 여기 i하고 마이너스 3. 그럼 또 다른 두 근은 나머지 두 근은 i와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네,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 이거 바로 봐도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좌변을 fx라고 놓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f1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세 개 더하면 6 빼기 10이니까 0이 안 나오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8 빼기 8이니까 0 나왔습니다. 계속 해볼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 찾을 때까지 할 겁니다. 16 빼기 32 플러스 12 플러스 4 마이너스 6.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면 32네. 16이네요. 그러면 32 빼기 32 빼기 6이니까 0이 아니네요.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16 플러스 32 플러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거 보나마나 숫자가 너무 크네요. 0 안 나올 거예요. 3 대입해 보면 81 마이너스 4 곱하기 27 플러스 27 플러스 6 마이너스 6. 자, 여기에 27이 몇 개 있죠? 4개. 27이 3개. 얘는 27이 4개. 그리고 얘는 27이 1개죠. 그리고 요건 606 하면 0. 근데 이게 바로 0 나와요. F3도 0이다. 그러면 0이 되는 게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F-1도 0, F3도 0. 그럼 조립제법 두 번 쓰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4, 3,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0. 다음에 3으로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6, 0.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어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 알파 베타는 여기 있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2.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2는 4 빼기 4가 돼서 0 나오겠습니다. 네. 요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구하기 위해서 실근 두 개 찾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허근을 구한 겁니다. 네, 이제 문제 4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x 센티미터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14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의 물을 부었더니 그릇의 위로부터 2cm만큼 채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 1번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를 x의 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원기둥이죠? 반지름이 x이고 요 높이는 얼마일까요? 높이 x-2겠네요. 그러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이 x였죠? 파이 x 제곱 그리고 곱하기 높이 x-2 이렇게 될 테니까 x제곱에 x-2의 파이 이게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뭐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2번. 1에서 나타내는 물의 부피가 14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임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x제곱에 x-2의 파이가 144파이가 됨을 이용해서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없어지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44는 0인데 이거 만족시키는 x값 찾으라는 거예요. x값. 자, 그러면 뭐 fx라고 놓을게요. 공식으로 안 될 것 딱 보이니까 이제 인수정리와 조리법 써야겠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44 라고 두고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죠? 144의 약수. 근데 좀 까마득하죠? 144의 약수가 엄청 많을 텐데. 자, 그러면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건데 여기에서 1과 2처럼 작은 수를 대입하면 이건 절대 0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F2를 한번 해볼까요? 1 빼기 2 빼기 144 해봤자 3이에요. 이거 절대값의 합.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는 대입하나 많아. 2는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하면은 이것도 역시 88 해봤자 144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은 할 필요도 없고 2하고 마이너스 2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3은 27 그리고 3, 3은 9, 2, 18 이거 아무리 계산해봤자 144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3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4 해볼까요? 4, 64 그리고 4, 4, 16 곱하기 2 하면 32 더하면 아이고 이것도 96이네요. 안 되겠네요. 4도 안 되고 그럼 6 해볼까요? 6의 세제곱 이제 커졌어요. 6의 세제곱이면 216이니까 이제 6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144고 그러면 216 6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6 곱하기 2니까 72 마이너스 144 72와 144를 더하면 2, 4 더하면 6 14 더하면 21 딱이네요. 216 마이너스 216 그래서 0 그러면 x-6을 인수로 갖게 되겠다.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44는 0을 조립제법을 써보면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44 한 다음에 6 1 6 4 6 4 24 24 6 22 6 4 24 144 그러면 x-6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4 이퀄 0. 자, 요걸 2차 반응식이라고 하고 판별식 볼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허근 나와요. 근데 저 x는 지금 길이니까 허근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x는 6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서는 우선은 이 도형을 가지고서 식 세워 가지고 문제 푸는 거 하나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요 식을 인수분해하려고 했을 때 너무 복잡하게 다 대입하려고 하지 마라. 충분히 숫자가 커졌을 때 대입해라.
1 대입하면 이렇게, 2 대입하면 이렇게, 3 대입하면 이렇게, 4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커도 요 144를 못 넘었거든요. 그럼 이걸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대략 대입해보고서 계산하지 말고 대입만 살짝 해보면 아 이건 하나만 하겠네 라고 알 거예요. 그럼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대입할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아는 과정도 예전에 한번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알아두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네, 그럼 79페이지까지 마치고 이제 80페이지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교과서 80페이지의 연립 2차 방정식을 보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면 우리 중학교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연립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2개였죠. 미지수 2개. 그러면 크게 2가지 형태로 배웠을 텐데 그냥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이고 x 마이너스 y는 1이다. 이렇게 연립 방식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걸 어떻게 풀었어요? 가감법으로 풀었죠. 이 두 식을 더해줘서 이렇게 y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소거라고 합니다. 문자 y를 소거했다. 그러면 좌변에는 2x가 남고 우변에는 4가 남으니까 x가 2. 그리고 x 대신 2를 대입해주면 y는 1.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보고 가감법이라고 했을 거예요. 가감법. 더하거나 빼는 방법.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미지수가 2개 있어요, 지금. 미지수가 2개 있으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하나만 남겨야 되는데 그 미지수를 하나만 남기는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한다? 소거라고 한다. 근데 그 소거법에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소거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입법도 있어요. 대입법. 예를 들면 똑같은 문제를 풀 때 주어진 문제를 똑같이 풀 때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하고 요 두 번째 남아 있는 식을 x는 y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x는 y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 x 대신에 요 y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y 플러스 1 플러스 y는 3이라고 해서 요 y 플러스 1을 x자리에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2y 플러스 1이 3이니까 2y는 2가 돼서 y는 1. y 대신에 1 대입하면 또 x는 2.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시 복습을 해보면 연립 1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요 방정식에서 문자를 하나만 남겨야 한다. 그 하나만 남기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소거라고 한다. 그런데 그 소거를 소거하는 방법은 가감법과 대입법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하냐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 때 항상 가감법에 익숙해 있어요. 더하고 빼고 아니면 뭐 얼마를 곱해준 상태에서 더하고 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연립 1차 방정식이 아닌 다른 연립 방정식이 나오면 대부분 대입법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대입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대입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느냐? 자, 요 생활여기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생활여기 바로 밑에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하나가 2차 방정식이고 다른 것이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일 때 이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2차와 1차가 연립돼도 연립 2차 방정식. 2차가 연립되어도 역시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더 쉬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y는 2, 1차식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2차식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립 1차 방정식을 제외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연립 방정식들은 대입법으로 푸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복잡한 함수들이 있을 텐데 그 함수들을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연립해서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런 복잡한 함수들을 한꺼번에 연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나중에 배울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고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식 그리고 1차식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어떤 식에는 얘는 1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3차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가 들어간 식일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뭐 삼각함수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꼭 다른 한 식은 이렇게 1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연립하는 방법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대입법이 원칙이랬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두 식 중에 여기에 1차식이 있죠. 이 1차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x-y는 2라고 했으니까 y는 x-2라고 식을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요 y 대신에 이 y 자리에 x-2를 이렇게 대입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풀릴까요? x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퀄 10.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10이 되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럼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해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3일 때 첫 번째 x가 3일 때 그때 y 값이 따로 있겠죠. 어디다 대입할까요? 처음 이렇게 대입법 쓰기 위해서 변형한 요 1차식에 대입하면 돼요. y는 x-2 그러니까 3-2여서 1 이렇게 구해지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찬가지로 y는 요 식에 다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x가 3일 때 y는 1 이렇게 나왔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지금 뭘 풀었어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해요. 그러면 1차식을 대입법을 쓰기 좋게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게 바로 요거죠. 이 식이죠.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 식이 바로 요겁니다.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래서 y를 이제 소거하는 거죠. 이 y 대신에 x-2를 대입해서 이렇게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립 1차 방정식과 원리는 똑같죠.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미지수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의 미지수만 남긴 거예요. 왜? 하나의 미지수만 남기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2차 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알아요. 하지만 문자가 두 개, 세 개 있으면 그거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거를 해서 문자의 개수를 하나까지 줄여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입니다. 네, 예제 1번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1번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1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죠? 다시 또 똑같은 원칙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여기가 네, 또 여기가 1차식이네요. 어떤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x는 2y-1로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x는 2y-1이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여기에다가 x 대신에 2y-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y-1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고 해서 y에 관해서 한 문자로 정리된 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4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 1 없어지고 3y제곱 마이너스 4y가 0이니까 3y로 묶어주면 3y에 y 마이너스 3분의 4 이퀄 제로여서 y는 0이거나 y는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y가 0일 때 어디다 대입하라고 했어요? 요 식에 대입하라고 했죠? x는 2 곱하기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y는 3분의 4일 때 x는 2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1이어서 3분의 8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0이고요. 또는 x가 3분의 5일 때 y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잘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7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저걸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고 정리하면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xy는 마이너스 8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을 2번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요 y 대신에 y가 이 값이랑 같으니까 이걸 대신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x 곱하기 여기 이게 y 대신 들어간 거죠. 예. x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이 0이 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1이 0이므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다 대입하라고 했죠? 요 식에 대입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대입하려고 했던 식에다가 y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7 그러니까 8 이렇게 되고 두 번째 x가 8일 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8이고 또는 x가 8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